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어리석은 환상. 2. 한국의 압도적인 힘. 3. FA50은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되면서 많은 외신들은 선진 방역 대응이나 수소 에너지와 같은 대외적인 초청 이유 말고 실질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실한 존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고,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되었기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게 되었다는 분석. 물론 일본인들은 결국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정상회의에 초청된 게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오로지 일본인들의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대한 질문은 과거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내용 중 하나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토 크기나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중국이 당연히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죠. 중국과 한국 군대에 대한 차이점과 중국군이 한국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기술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군대 정도면 한국을 멸망시키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강력한 해군이 서해 및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를 봉쇄하고 해병대를 상륙시켰을 경우 6일이면 한국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하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은 모두 봉쇄하고 강제로 항복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강력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육군 전력 역시 대부분 북한에 맞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대응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군사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고 휴전 중이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형 등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국은 절대 중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군대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중국 군대의 노후화 역시 한국을 6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중국인의 주장이 틀렸음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구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왔고 이는 한국의 신식 기술과 무기에 비해 매우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군대 역시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방 기술을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한국은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도 전투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레이저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별 예비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은 2020년 기준 약 310만 명으로 베트남에 있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51만 명으로 13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병력 수만 본다면 중국이 훨씬 많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전투에 바로 투입해 효율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전력은 한국이 절대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현무미사일이나 한국의 세계적 위치 등을 통해 중국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과 무기들이 구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 군대와 비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조건 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 기술을 복제하고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수만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예전에 끝났습니다. 한국은 몇 안 되는 이지스함을 제조할 수 있는 국가이고 현무미사일이라는 세계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중국이 6일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다. 군사력이라는 건 단순히 전투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력과 세계적인 입지, 그리고 동맹국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아무리 군사기술이 발달해도 전쟁이란 것은 결국 지상 전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끝낼 수 있다. 과연 육군 전력만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육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다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이고 머리 바로 위에 북한이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한국 특수부대는 미국의 견출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분석은 한국과 중국만의 전쟁을 생각한 거겠지만 과연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 편에 서지 않을 나라가 있을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두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 이제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다. 얼마나 좋은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한국 무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체 생산 무기이거나 혹은 미국의 기술이 더해졌기 때문에 군사력은 아주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병사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중국은 자체 생산한 전투기가 있고 무기들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들은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 한국의 기술력이야 세계에서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겠지만 중국은 글쎄. 중국이 한국을 단 6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알기로 여전히 중국 전력은 당나라 군대 같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며 오합지졸이라고 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다면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선 미국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게 뻔하고 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거고 말이야. 지금 중국이 막대한 힘을 지니기는 했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을 상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은 땅이 좁긴 하지만 전력은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다. 내가 알기로 한국의 군사력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뛰어넘었고 중동 국가들의 전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 이런 한국을 고작 6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그저 중국인들이 늘 하는 허세일 뿐이다. 한국을 6일 만에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은 지구상에서 미국 외에는 없어. 미국은 한국과 동맹 국가이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 결과적으로 한국을 짧은 기간 만에 굴복시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아마도 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장기전이 될 양상이 크다. 과거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승산이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어. 세계 최고의 국방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록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0의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PC 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제 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 없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의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 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을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 호넷, F-16 파이팅 패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전력을 채우고 소량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우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럭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사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 등을 포함한 블럭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쯤에는 FA-52 세계 경전 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2000G. 중국에서 제2의 구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2000G의 스펙은 사실 FA-50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에서 50억, 풀옵션이 80에서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2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 2000G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원짜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 2000G의 원본인 제2LV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FTC 2000G에는 JF-17 블럭 3과 동급인 수출용 이사 레이더 LFK 601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암램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학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 2000G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 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에 수천 대나 팔아댄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급권 국가들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급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 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고래왔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제2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외이동,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 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